안녕하세요.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을 맡은 권순정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하고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제1편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이 1편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자부를 많이 느꼈던 거는 저 역시 아마 지금 현재 은퇴를 생활 중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은퇴설계에 대해서는 아마 감정적으로나 피부적으로나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은 1편, 2편,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은 거의 대부분이 니즈라든지 인식의 전환, 마인드, 이런 개념들, 소위 말해서 비재무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편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중요하게 어떤 게 시험에 노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배움으로써 고객들한테 어떻게 처음에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건 출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여러분한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단지 저하고 1편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아마 은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또 그 사람이 안는 아픔이 뭘까, 또 저런 고통은 뭘까, 그리고 공감함으로써 우리가 맞는 은퇴 설계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까,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니즈 환기를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이 아마 가장 이 장에서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편, 3편은 실제 2편은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3장은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아마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먼저 보시면은 1장, 은퇴 설계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은퇴 설계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퇴라 그런다면 항상 생각했던 게 뭘까요? 항상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돈을 적립해서 나중에 이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은퇴 설계 프로그램, CFP라든지 FP나 모든 우리가 재무 관리의 기본은 은퇴 설계를 위해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축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췄다 이거죠. 그러나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그냥 은퇴 자금을 모아도 그걸 어떻게 그냥 그대로 금융자산에 넣었을 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잘못하면 은퇴 자금이 고갈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제가 항상 고객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가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거는 뭘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말하는 것은 이제는 은퇴가 적립보다는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은퇴 자금도 이제는 너무나도 안정적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은퇴자 자금도 파산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1장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연금화 사회의 도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장은 인식에 대한 문제죠.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동안 종래했던 고객들에게 그냥 열심히 저축합시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쓸 것인가, 또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 또 운용할 것인가, 이제는 다소 공격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은퇴 설계는 대부분이 20, 30대를 대상으로 했던 적립의 개념을 했지만 그게 안 맞는 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은퇴가 불과 한 5년밖에 안 남았다든지 10년밖에 안 남았다든지 특히 이런 50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퇴 설계는 적립에는 돈은 의미가 없는 그런 설계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2장은 보면 가족 구조의 변화와 유형도 은퇴 설계입니다. 이제는 쉽게 말하면 가족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요새 많이 나온 게 혼밥, 혼술,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히 요새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또 결혼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부분이 애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항혼이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종전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전체적으로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또 직장도 어떻습니까?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도 보면 대학만 가면 모든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캥거루죠. 그냥 집에서 빈대 붙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항혼이혼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은 정년퇴직 후의 전후의 노후 준비 집중. 제가 이 3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그동안 모든 교재에서 정년을 앞두고 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은 없습니다. 저 역시 정년을 할 때 아무도
제가 거의 처음 정년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년할 때 어떤 준비를 해라고 해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수적인 측면, 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나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쉽게 말하면 그냥 일은 하지 않고 놀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생활을 할 것인가. 이는 나름대로의 라이프의 선택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 설계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다 이거죠. 재무적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모두 비재무적 설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는 그렇다면은 평생 월급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험과 연금을 통해서 슬기롭게 조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평생 연금에 넣기 위해서 장수화 시대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가 제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반 제가 이제 뭐 좀 빠른 템포로 쭉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죠. 아마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이 교재가 상당히 그동안의 그 CFP나 FKA 같은 그런 교재에 나왔던 은퇴 설계는 주로 재무적 설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일부분에 맞췄지만 이번 이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은 좀 더 포괄적으로 그죠? 전 연령층에 가해서 은퇴에 대해서 좀 니즈와 그리고 공감 형성 이런 데 아마 많은 투여를 했던 그런 교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교재의 줄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물론 자격증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여러분부터가 은퇴 설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마 1장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은퇴 설계는 고객이 은퇴 설계의 중요성만 쉽게 느낀다면은 거의 아마 여러분이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1편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한 2장의 중요한 장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첫 시간입니다. 교재 15페이지 보시면은 제1절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다 해놨죠. 자, 여기서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교재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이런 놉니다. 지금까지 은퇴 설계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노후 자금을 위한 저축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축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베이비붐 시대. 특히 이제 1955년부터 67년세까지 이 세대들이 계속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대량 퇴직이 이제 많아진다 이거죠. 본격적으로 대량 퇴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인구가 전체적으로 거의 한 700만 넘게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 설계에 관심이 단순히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개념이다 이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은퇴 설계가 첫째는 적립이라는 단계에서 뭐로 바뀌었다? 이제 인출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동안 은퇴 설계는 돈을 모으라는 개념만 계속 강조했지만 이제는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출.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뭐 한 55세까지 또 60까지 정년을 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한 35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럼 35년인데 60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자, 차라리 70 한 5세나 돌아가신다면 은퇴에서는 어떻습니까? 15년밖에 안 됩니다. 15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새는 100세 시대랍니다. 그럼 은퇴가 몇 년 남았습니까? 40년이 남았다 이거죠. 35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40년 정도로 이제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은퇴 기간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기간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어떻게 돈을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인출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은퇴 설계에 관심이 이제 적금에서 인출로 바뀌고 두 번째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리스크 생각이 변하다 이거죠. 자, 보시면은 그동안 과거에는 뭐 안전만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한 게 좋다라는 개념에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사전에 노후 자금이 떨어지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는 리스크의 생각이 이제는 리스크의 개념은 안전한 것도 리스크다는 거죠. 이제는 안전한 것도 리스크다. 그죠?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도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나치게 안전하게 운영하다 보면 결국 은퇴 파산 위험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금리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된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은퇴 설계의 관심이 단순히 생활비 마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료비 준비까지 확정하겠다. 이제는 은퇴 설계의 관심이 의료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 왜?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는 여러분이 유병장수다는 거죠. 유병장수 시대에 왔다는 거죠.
장수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픈 상태에서 이제요. 그래서 뭐 이는 건강장수란 말이 나오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암도 뭐 3명 중에 1명 정도 걸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항상 노인이 되면은 유병장수의 개념도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은퇴는 이제 그동안에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비부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이렇게 뭐 시험 문제 놓는다고 중요하시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은 가족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네 가지의 변화죠. 가족 관계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가 생겼다. 뭐 말씀 안 드리겠죠. 특히 요새는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항원이혼 같은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종전에는 뭐 항원이혼이 많아지는 이유도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이혼이라면 굉장히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부끄러워하고 또 나름대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뭐 이혼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도 가장 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거는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바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은퇴 설계가 변화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6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령화의 급진 증가. 결국은 고령화 시대가 오고 그리고 베이붐 시대가 대량 퇴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렇게 실시해왔던 은퇴 설계가 한 부분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뭐 네 가지 중요한 거.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을 놓는다 하더라도 상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교재를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은 이제는 패러다임이 참 이렇게 바뀐다는 건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 은퇴 설계가 책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은퇴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근데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는 해준 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책을 참 상당히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은퇴는 심각하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자.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루션까지 제시했던 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페이지부터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립 단계, 특히 여기서 이제 말을 입구 관리와 출구 관리를 말을 썼죠. 그 말은 뭘까요? 입구라는 개념은 이제는 저축하는 단계, 출구는 뭘까요? 인출하는 단계. 그래서 그렇게 쓴 거죠. 자, 전통적인 은퇴 설계는 노후자금 마련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은퇴 설계는 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까? 소위 말해서 입구 관리만 관심을 가졌다. 정립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지금까지 은퇴 설계 방식은 뭐 예상 은퇴 시기를 정하고 사망 시점 뭐 항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고객님 뭐 정년이 60세네요. 그러면 뭐 그때부터 얼마 돈이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뭐 만약에 뭐 80세까지 삽니다. 그럼 하신다면은 이걸 다시 한가시키면 지금 얼마 됩니다. 해서 PMT 하시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캐시플로 방법으로 해서 일시금을 해서 지금부터 일시금이 얼마가, 자, 그러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저축하셔야 됩니다. 가진 돈이 얼마고 나중에 얼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은퇴 필요 일시금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시금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자, 고객님, 이때부터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럼 그때 국민연금은 얼마 놓습니까? 그럼 부족한 놓음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몇 살까지 산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일시금 얼마다. 그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뭐다. 그 재산이 쭉쭉 넘어간다. 그럼 60세에 얼마 된다. 집 같은 거 다 빼고 나면 얼마. 그럼 부족자금이 나오겠죠? 다시 환원하면은 얼마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은퇴 설계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였다. 이거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 자금 중심 은퇴 설계가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은퇴 설계가 자리 잡았었던 까닭은 알려면 재무 설계에 대동한 시대 지배. 자, 근데 왜 이렇게 전통적인 재무 설계가 됐느냐 역사를 한번 보시면 있죠. 특히 재무 설계는 특히 96년도 미국에서 실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종년에 강의할 때는 이제 PPT로 했는데 PPT보다는 또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PPT보다는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칠판에 적어서 하시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했죠. 그 미국이 제일 먼저 전통적인 재무 설계가 시작된 거죠. 그 미국에서는 1969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카고에서 FP를 만들었다. 참고로 보십시오. 이건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예,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미국에서. 항상 모든 뭐 재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역사를 보시면 미국이 시작하는 거죠. 미국이 금융의 나름대로 중심기, 또 지금도 중심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베이비 붐이라는 것은 또 똑같죠. 미국의 베이비 붐도 2차 세계는 끝나고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미뤘던 결혼도 하게 되고 아시겠죠. 뭐 전쟁 중에 결혼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46년부터 그리고 한 64년까지 한 8년 동안 태어난 인구수가 7,600만 명이라서 전체 인구의 23%였다. 여기 이제 베이비붐 시대가 많아졌다. 그럼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는 소위 말해 재무설계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에게 주요한 재무표는 이제 은퇴설계만 했다. 그럼 이 미국도 미국의 베이비부머, 미국의 베이비붐의 관심사는 뭡니까? 그냥 전통적인 재무설계다. 그죠? 왜? 이 사람들은, 직업 자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식으로 갔지만 우리나라도 재무설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하도 베이비붐 시대가 한창. 그래서 우리나라도 90년도부터 2000년도 저 같은 경우는 베이비붐인데 1990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국내 베이비붐이 한창 경제 활동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시대가 1990년도부터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베이비붐가 시작한 거죠. 그때가 저도 이제 이렇게 회사에 입사해서 한창 과장으로서 날리고 나름대로 또 중동붐도 하고 해서 나라가 경제가 발전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때가 또 그대로 이 미국과 똑같이 베이비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재무설계를 가져왔다는 거죠. 하지만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은퇴설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전통적인 은퇴설계의 또 다른 문제는 뭐다? 이 전통적인 은퇴설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였었죠? 적립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은퇴 시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은퇴가 이 전통적인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적립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은퇴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정년을 불과 얼마 없는 사람들 있죠. 5060 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대장사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립에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쉽게 말해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립의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적립 계획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 사람에는 어떻게 인출할 계획이 더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된 거죠.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은퇴 설계의 방식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명 연장은 은퇴 시간을 또 덩달아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노후자금으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20, 30년 생활비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 저는 대충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객님,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라면 1년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그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60세다. 그러면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30년입니다. 그죠? 그럼 한 달에 4천만 원 곱하기 30년 하면 12억 정도. 그죠? 40년 16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이렇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죠. 교재에 보시면은 2017년도 가계복지 통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은 좀 뭐야죠.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은 10억 이상자가, 여기서 왔는데 10억 이상자가 겨우 4.5% 정도가 있고요. 전체 가구 중에서 68% 정도가, 68% 이상이 3억 미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가구 연령에서도 보면은 50대가 가장 50대가 가장 많이 그걸 갖고 있죠. 50대가. 그래서 50대 또 가구의 평균 가구도 한 4억 4천 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 금액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은퇴 설계는 대다수 사람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 설계가 그동안 이 기본적으로 얼마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는 각종 연금 제도나 이런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의 모든 전통 연설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적립에 너무나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시대 때문에 적립에 맞췄는데 적립은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뭘까요? 은퇴 설계를 지금 현재 얼마 남은 사람, 또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또 하나의 이 적립이 금액이 일시납이 얼마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30억 나온다는 거죠. 10억에서 2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없다는 거죠, 사실.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도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돈을 모은다는 개념은 굉장히 와닿지 않는 이야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각종 연금이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목돈이 아니라 그런 캐시플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서 은퇴 설계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용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